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숙제가 누락된 게 좀 많았던 걸로 보여집니다. 오늘 제가 지금 하는 걸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이렇게 파일을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. 날짜별로 각 수업마다 파일을 추출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수업 끝나고 보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3일자 오늘 보내드린 게 23일자잖아요. 이걸 여기다 추가하면은 0개가 추가가 됐다고 나오잖아요.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방금 전에 여기에 다 갖고 있는 거라서 이미 있는 거니까 추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. 더 이상 이것도 0개고 이런 식으로. 왜냐면 제가 오늘 여기다 추가를 다 했거든요. 근데 마지막 그 숙제를 보내준 게 어제 날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걸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. 여기 새로운 덱에다가 그걸 딱 풀었을 때 파일을 전체가 새 카드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스탯을 들어가서 보면은 새 카드 개수가 0개였단 말이에요. 여기 보면 new라고 돼 있죠. 이게 새 카드였거든요. 여기에 0이라고 돼 있고 이미 잘하고 있는 카드의 개수가 74%가 아니라 87%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카드들을 다 였다가 집어넣으니까 새 카드 개수가 160개까지 불어난 거예요. 즉,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수업 중에 만들고 수업 외에서 만들고 어쨌건 간에 학생에게 보내준 카드 160개가 누락됐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이 카드가 누락됐다는 얘기는 제가 아이에게 준 카드 160개, 즉 문장과 단어를 합한 160개의 정보가 아이 머릿속에서 누락됐단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왜냐면 지금 저희는 어휘를 늘리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. 또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202번 때까지 와서 write이라는 동사까지 갔단 말이에요.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치면은 이 10개에 대한 기억을 한 주간의 숙제로 인해서 보존하고 이걸 봤을 때 이해하고 그걸로 인해 파생된 문장을 본인이 다시 재설계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그런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.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새 카드 추가하는 거를 꼭꼭 매일 제가 매일이 아니라 이제 수업 끝날 때마다 보내드리는 거 추가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가르쳤던 것들은 그런 이유로 오늘은 뭘 해야만 했냐면은 아이가 숙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낼 수 있었던 부분을 저랑 같이 숙제를 한 거랑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, 수업에서. 그렇게 됐고, 근데 그래도 뭐 문제가 크게 될 건 없습니다. 다져가면서 다시 가는 거니까요. 좀 아쉬운 거는 그들이라는 거 전에 가르쳤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. 제가 준 정보가 아이의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. 왜? 가르쳤지만 그렇다고 세 부류가 있어요.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1. 네 부류가 있겠네요. 가르치기 전에 안다가 있어요. 이미 많은 걸 배우고 저를 만난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면 안다. 오케이. 가르치면 안다가 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가르쳐 주면 이 학생들은 알아요.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은 가르치고 숙제시키면 안다. 이 부류가 있어요. 이 부류는 뭐냐면은 숙제 안 해도 한 것처럼 그냥 다 아는 애들이 있어요. 근데 물론 기억력이 조금 더 오래 보존된다 뿐이지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. 일반적인 아이가 어, 한 일주일 정도 기억한다고 칠 때 이 아이들은 한 3주 정도 기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. 3주의 기억력을 더 길게 보유한다는 얘기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다 잊어먹습니다. 나중에는. 이 부류는 가르치고 숙제시키면 안다라는 부류는 시키고 숙제를 만들어서 제대로만 주면 다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부류예요. 네 번째 부류는 가르치고 숙제시켜도 잘 모른다예요. 지금 아이는 이 정도에 속해 있어요. 3번에. 그렇다고 지금 1번 아이들이나 2번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? 아니요. 2번이 위험해요. 2번이 가장 위험한 부류예요. 자만합니다. 자만하고 노력의 뭐라고 할까? 인과를 몰라요. 이게 문제예요, 이 아이들한테는. 그래서 나중에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해를 못 해요, 그런 거를. 그래서 이 부류랑 이 부류가 제일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. 가능성은 가장 크고, 이 부류는 뭐, 논외죠. 이거는 좋다고 말할 수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. 왜냐면은 이 둘, 셋, 네 번째에 들어있는 아이들 중에 여기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니까 분명히 모릅니다. 그래서 이 부류가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, 지금. 모자라지 않아요. 그동안 본인이 진짜 영어를 안 한 것뿐이에요, 그냥. 솔직히 아무도 이 아이한테 제대로 가르칠 만한 이 아이가 누구한테 제대로 배울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. 가르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. 가르치면 잘 해요. 물론
발음에 문제가 있긴 해요. 근데 그마저도 지금 가르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이런 거예요. live나 live를 발음을 하고 하면 이게 R 발음이 아니라 L 발음이니까 live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rive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. R 발음으로 다 퉁쳐버리더라고요, 그냥.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분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clock도 마찬가지 CL 사운드니까 clock이 돼야 되는데 crock 이렇게 해요. 그 다음에 F 발음이 없으니까 five라고 합니다. five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안 된다.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five도 아니고 five 정도 이 정도로 읽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발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. 파닉스를 제대로 안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히려 저를 만나서 지금 훨씬 더 좋게 돌아가는 거죠. 왜냐면은 파닉스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나중 가서 파닉스를 하려면 할 것도 없거니와 이걸 제대로 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이걸 굉장히 빨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안 한 게 더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가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. 자, 여기 이 5번의 발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문장이 있었습니다. 정확히 어떤 문장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글쎄 오늘 했던 걸 어떻게 볼 수 있죠? 브라우저 들어가서 오늘 했던 거 요건가? 어디 있을까?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. 어쨌건 간에 발음이 정말 정말 안 좋은 게 있었어요. 문장 하나가. 첫 번째는 발음이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. 근데 5번만 시켜봐도 발음이 굉장히 좋아져요. 즉, 이 말은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못 한 거죠. 왜냐면 이렇게 시킬 사람이 없었으니까. 그게 문제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.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해준 거예요. 한글 발음도 마찬가지예요. 한글 발음도 약간 이상한 부분 캐치가 되는데 그런 거 연필 물고 발음하면 다 잡혀요. 제가 그 케이스예요. 저도 발음 정말 안 좋았고 말도 못했었고 침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학교에서 다 바본 줄 알았고 또 뭐가 있었더라? 뭐 많습니다, 진짜. 근데 저는 제가 진짜로 개선해서 계속 좋아진 케이스예요.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만났을 때는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게 내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인가? 좀 더 지켜봐야 돼. 좀 더 지켜봐야 돼. 그런 식으로 좀 어쩌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시점이 있었어요. 그게 얼마 안 됐죠. 솔직히 저희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지금은 와, 씨, 금방 되겠는데? 이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, 지금. 중학교 가기 전에 이번 학기에 어느 정도 다 잡아가지고는 따라잡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를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. 영어는 망했다. 그냥 뭐를 몰라, 안 해, 싫어. 이제 큰일 났어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지금 이거 물어봤어요, 제가 수업에서. 이거 아니냐고. 아, 뭔가 되는 것 같긴 해. 그러니까 맞대요, 본인도. 본인도 수업할 때 보면 얼굴에 이렇게 조금씩 웃으면서 막 수업을 해요, 계속해서. 뭔가 되니까.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이 이전 시점에 수업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런저런 거 가르치는데 아이가 지쳐 있어요. 괜히 막 하기 싫은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저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합니다.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, 그냥. 하기 싫으면 수업 그냥 지금 중지하겠다고. 말만 하라고. 아이는 아니라고 해요.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는 거예요. 어차피 하는 거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. 아니면 안 하는 게 낫고요.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선택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은 뭔가 되는 것 같긴 해요. 여기까지 왔죠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이를 보는 학생들의 시점이 될 텐데 잘 몰라요. 이 아이가 누군지. 그리고 영어 못하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이 뭐 읽어봐라 시키면 잘 못 읽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이것 때문에 아이도 이렇게 생각하겠죠. 망했다. 큰일 났다. 어떡하냐. 중학교 가면 안 할 수는 없는 건데.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. 쟤 뭔데 영어 잘해? 이렇게 바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가르친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됐으니까. 아무도 몰라요. 그 아이가 왜 영어를 잘하게 됐는지. 물어보지도 못해요. 왜? 별로 안 친하니까. 물어봐도 엄마들은 대답도 안 해요. 저를 홍보를 안 해요. 절대. 왜냐면은 내가 알려줘서 그 학교에 여러 명이 똑같이 그렇게 생겨버리면은 상대적으로 내 아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안 하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숙제의 중요성,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수업 자체가 전부 다 한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. 지금 현재. 나중에 그걸 바꾸긴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들어가서 보셔도 아, 그렇구나라는 생각 많이 들 수도 있고 아이가 뭐가 어떻게 잡혀가는지도 보이실 거예요, 아마. 발음 아까 5번 이게 굉장히 컸던 부분인데 사실 아이가 본인 스스로도 나는 발음 잘 안 되라는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, 아마. 근데 그거 아니에요. 분명히 개선 가능한 부분인데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. 이걸 어떻게 해야 좋아질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해본 거고 그냥 그게 내 모습인가 보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.
근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글 발음이랑 이런 것까지 싹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캔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요약드리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